네, 안녕하세요. 박지용입니다. 드디어 이 코로나19의 사회과학 강의의 마지막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코로나19와 사회 역학이라는 주제예요. 이 사회 역학, 소셜 에피데미올로지라고 불리는 이 사회 역학이란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낯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 역학은 의학이나 이제 보건학의 세부 분야인 역학 분야의 세부 분과로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을 이제 추적하고 분석하여서 인구 집단의 건강 상태의 분포와 그 결정 요인들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사회 역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아래 나와 있는 이 책인데요. 고려대 김승섭 교수님이 쓰신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 사회적 환경과 완전히 단절되어 진행되는 병이란 없으며 사회적 원인을 가진 질병은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 이런 관련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사회 역학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긴 어떤 학문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 매우 짧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회 역학이라는 분야를 탄생시킨 논문이 바로 이 Social Science and Medicine이라는 저널에 1994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논문의 제목을 보시면은 이 역학과 원인의 그물망, 거미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논문이죠. 사실 의학과 역학에서는 질병의 어떤 복합적인 원인을 그 원인의 그물망, 웹 오브 코세이션이라는 이 개념으로서 이제 설명을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낸시 크리거 교수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우리가 질병을 야기하는 어떤 복합적인 원인의 그물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그러한 그물망을 만드는 거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느냐라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를 던졌고 이 논문을 계기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토의를 통해서 이런 사회 역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이제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그 사회역학이란 질병의 원인의 원인을 질문함으로써 질병의 어떤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앞선 강의에서 어떤 소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이나 실업률에 있어서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기보다는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더 그 타격이 크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사실 근본적으로 어떤 코로나19의 감염률이나 사망률에 있어서도 사회 취약계층에서 더 높다라는 통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감염이나 어떤 위험성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불평등이 존재를 하고 또 소득 격차나 어떤 인종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굉장히 이제 사회적 이슈로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이나 어떤 사회적인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회과학적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통계를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 연구에서는 그 인종에 따른 어떤 코로나19의 어떤 확진이나 사망률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미국 도시 중에서 흑인 주민 비중이 높은 그런 도시가 약 20% 정도이지만 그 해당 지역에서의 어떤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미국 전역의 각각 52%와 58%를 차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여기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흑인 주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 남부 지역에서 코로나의 확진자가 더 많은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사실 이는 미국 전역으로 봐도 마찬가지지만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도시 중에 하나인 그 뉴욕의 사례만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번째 연구에서는 그 뉴욕에서 지역별로 상이한 어떤 코로나19의 확진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뉴욕하면 떠올리는 그 빌딩 숲의 그런 이미지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맨하탄에 국한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그 할렘가가 위치한 그 어퍼 맨하탄을 제외한 이쪽 그
센트럴파크 주변이 이제 어퍼 웨스트와 이제 어퍼 이스트 지역, 그리고 이제 미드타운, 맨하탄, 그리고 로어 맨하튼. 아마 이 지역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여행을 가서 이제 경험을 하고 또 이제 미디어에서 접하는 어떤 빌딩 숲의 이미지, 그리고 뭐 금융과 뭐 상업의 중심지로서의 그런 뉴욕의 이미지는 이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한 이 맨하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뉴욕이라고 하면은 여기 지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지역을 다 포괄하고 있고, 이 맨하탄뿐만 아니고 뭐 브롱스와 이제 브루클린, 그리고 이제 퀸즈, 그리고 이제 스태튼 아일랜드를 다 포괄하고 있는데, 이 맨하탄 중심가만 조금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뭐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그들이 이제 특히 이 위쪽에 이제 브롱스라든지 아니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퀸즈에 몰려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에서 이제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코로나19의 확진율이 높은 지역인데, 보면은 이 굉장히 이제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많이 살고, 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동네에서 확진율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어떤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이고 또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 맨하탄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확진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이 연구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인구당 코로나19의 감염률은 이러한 어떤 지역 간의 격차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는 이 오른쪽 이 X표는, 그러니까 X축은 이 평균 가구 소득을 의미를 하고, 이 Y축은 인구당 진단 검사 건수, 그리고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확진을 판정받는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인구 총 인구당 어떤 확진 비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가구 소득이 낮은 동네에서 음, 진단 검사의 건수가 적은 반면에 그런 동네에서 그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확진 판정이 된 어떤 그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걸 사실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인구당 코로나19의 감염률은 이 진단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19의 확진 비율이 높을수록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구 소득이 낮은 동네에서 진단 검사 건수가 낮다라는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지역에서의 어떤 감염자의 숫자를 상대적으로 낮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가구 소득이 낮은 동네에서 이런 진단 검사 건수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의 어떤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연구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향은 이런 저소득 동네뿐만 아니고 흑인과 이제 히스패닉 주민들의 어떤 비율이 높은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이러한 동네에서 코로나19의 어떤 감염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여러 통계 지표들에서 코로나19의 감염에 있어서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인과 추론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인구 구성, 뭐 성별이라든지 인종, 뭐 소득 수준과 같은 이런 인구 구성이 코로나19 지역 감염률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이에 답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과학 인과 추론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강의 초반에 이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이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인과 추론의 본질은 바로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그 연구의 목적이 어떤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인종, 그리고 직접적인 그 소득 수준에 대한 그 직접적인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설령 이러한 어떤 인과관계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인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뭐 성별이라든지 인종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소득 수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책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소득층이 코로나19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맞춤형 정책을 고안해야지 단순히 뭐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소득 보존을 해주는 것만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한 번쯤 뭐 뉴스나 미디어에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특히 혈액형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O형이 그런 코로나19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A형이 그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그 인과추론 그리고 사회과학적 인과추론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 말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의학적이나 아니면 생물학적 연구로서의 의의는 이 강의에서는 이제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제 어떤 사회과학적 인과추론의 관점에서만 어느 정도 이제 논의를 국한을 시키고자 하는데 아마 이런 인과추론의 목적이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라는 관점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은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정책적 혹은 어떤 사회적인 장치를 고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쉽게 떠올리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인과추론의 관점에서 이런 어떤 사회 역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이거는 연구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른 어떤 연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연구의 설계를 이제 가져가겠지만 아마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적 환경, 예를 들어서 뭐 성별이나 인종,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직업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들이 처한 어떤 교육 환경, 그리고 뭐 공동체 환경 등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이 사회과학의 인과추론의 관점에서는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밝혀낸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개입 전략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어떤 성별이나 인종, 뭐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어떤 사회적인 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제도라든지 아니면 의료 시스템에 대한 뭐 접근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금 더 뭐 공평한, 공정한 어떤 사회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겠죠. 이처럼 똑같은 현상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그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연구 설계를 고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언급을 드렸던 뭐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제도에 대한 연구는 사실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여러 이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제가 이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어떤 사회적인 제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뭐 경제학자 분들이나 아니면 뭐 보건학자 분들이 충분히 훌륭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또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사회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